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같은 화요일. 네, 오늘 불같은 화요일인데요. 불화인가요? 불화. 불화 없이 가정이 불화하면 안 좋은데 네. 가화만사성인데 저희도 불화 없이 오늘 잘해보기를.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죠? 아 맞아요. 네. 오늘부터 22일까지 네. 앞으로 쭉 청취율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라디오 애청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전화로 아, 조사가 되잖아요. 청취율 조사를 전화로 해요. 맞아요. 여론조사예요.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네. 요 기간에는 필수적으로 받아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밖에 PD님께서 네. 또 꿀팁을 하나 주셨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 02 그리고 2000번대로 시작하는 번호를 예. PD님께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 받으셨군요. 실제로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02 2땡땡땡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조금 더 합리적 의심을 하면서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를 내가 외칠 수 있겠구나 네. 하고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론조사 받으셔가지고 청취율 조사합니다 하면은 그때는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가 이 기간에는 네. 이 전화를 통해서 여론조사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샵 0945번으로 맞습니다. 문자를 보내시면 되고요. 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배승희 변호사님 여신이에요.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아니면은 또, 뭐 예. 청취 인증 사진 이런 거 보내주셔도 되고 예. 응원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추첨 통해서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영민한 뉴스에 김영민 아나운서의 아우 영민하여라. 예. 돌아가네.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돌아가네요. 예. 네네. 저희 늘 이렇게 즐겁게 방송하고 있는데 저도 궁금해요. 저희 방송을 도대체 몇 명이나 들으실지 몇 정말. 분이나 들으실지. 이 샤이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맨날 댓글에- 이번에 좀 부탁드려요. 댓글에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없냐 하시는데 여러분 힘을 보여주십시오. 예, 오늘 그럼요. 너무 길었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최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상병 사건, 그러니까 순직 약 1년 만에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라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무혐의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병대 1사단 포병 11대대장 등 총 6명이 이 최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네. 이때 수색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이 지침은 계속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이걸 포병 11대 대장이 임의로 변경해서 사실상 최상병 순직의 직접적인 원인은 포병 11대 대장에게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임 전 사단장은 이 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박정훈 대령 측이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이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다라면서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서 진실규명, 낱낱이 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수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보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취재진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기존의 글 취지와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자신에게 사과의 뜻을 개인적이나 공개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공식적 사실 확인을 기다리면서 10개월가량 견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쓴 사람은 정정해달라라고 네. 했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조치, 권리구제 조치까지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특검이 먼저 통과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찰 조사가 나와도 사람들이 이거 뭐 믿을 수 없는 경찰 조사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뭐 수사기관이 발표한 거니까 믿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민주당의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 납득할 수 없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하라라고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또 국회 행안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도 경찰도 결국에 한편이었다라면서 특검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역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고 개혁신당도 이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더라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검이 먼저 나오고 또 경찰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순서가 아닌가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특검 상황까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인데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심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60. 네, 네. 그렇습니다. 1심 당해본 적 있어요? 많이 당하고 은연중에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좀 그런 편인데. 네, 어떻습니까? TV조선에서 문자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 네. 지난 1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김 여사가 5차례에 걸쳐서 한동훈 후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월 15일 첫 문자에서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가 100배 사과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V 그러니까 즉 윤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만날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자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모든 게 제 탓이다, 사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그렇지만 사과를 하게 되면 진정성 논란 또 책임론까지 이슈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도 밝혔는데 이 5차례의 김 여사의 문자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요. 본인이 당대표가 돼도 김건희 여사와 당무 관련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어제 광주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에 밝힌 내용입니다. 당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문자와 관련해서도 사적 통로로 답을 주고받았다면 그 문자가 만약에 공개가 됐을 때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때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자신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공적인 경로로 이야기를 했다가 네.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던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당권 주자들 향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침묵하고 지금 와서 비판하는 건 적반하장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 한동훈 그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을 주고받았다 이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왜 그때는 총장 시절인데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집에 계신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그것도 다시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더 이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더 이상 추가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이 김 여사 문자 논란 커지는 데 대해서 대통령실 추가 입장이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이미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된 맞습니다. 겁니까? 김 씨와 신 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그 보도의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또 이걸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그리고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네. 검찰은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
보도했던 다른 언론과 기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요. 대선 때만 되면은 뭐 나오는 그런 공작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도 많이 봤는데 우리 이 선거판에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전공의들 돌아와라. 어떤 내용입니까? 네,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복귀하면 처분을 중단하겠다가 아니라 이 복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철회하기로 한 발 더 물러선 건데요. 네. 그리고 이 수련과 관련한 특례도 다양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복귀했거나 아니면 사직 후에 올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 동일 진료과 동일 연차 응시 가능하도록 지침을 완화했고요. 네. 그리고 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추가 시험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중단이 아니라 행정 처분을 철회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 긍정적 평가는 있는데요. 네. 큰 동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전공의들의 입장을 보면 이건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는 본다. 이렇게 보는 전공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애초에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했기 때문에 네. 크게 와닿는 것 없다.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 여전히 이런 입장을 드러내는 전공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이탈하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킨 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람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정부는 의료 공백이 더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고심 끝에 비판에 직면할 거를 감안하고서라도 이런 결단을 했는데 네. 그렇지만 여전히 형평성 문제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이탈을 불법으로 받는데도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의대 증원 갈등에서도 이렇게 면죄부를 준 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요.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청취율 1위 가자. 알겠습니다. 오늘 네.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한 영민한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케미가 잘 맞는다고 댓글 많이 써주고 계세요. 불화 없는 일부 앞으로도 만들어 가 보아요. 가화 만사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